여러분, 오늘 점심과 저녁 식탁엔 어떤 맛있는 음식들이 올랐나요?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맛의 향연이 펼쳐지기에 다이어트는 우리 모두의 숙적이 된 지 오래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먹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흥미로운 사연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요리가 존재하는 만큼 그 재료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과일이나 채소는 매년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고 대량 생산되며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하죠. 우리가 여름철 즐겨 먹는 시원한 수박도 사실은 끊임없는 품종 개량의 산물 중 하나입니다. 수박의 아주 오래전 원시적인 모습을 보면 지금과는 사뭇 달라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과육보다는 씨가 더 많아 보이고 이걸 과연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맛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 개량을 거쳐 빨갛고 달콤한 과육이 가득 찬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이후에도 씨 없는 수박, 네모난 수박, 노란 수박, 심지어 검은 수박까지 그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달콤한 바나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생 상태의 원시 바나나는 우리가 아는 노란 과육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이처럼 많은 과일들은 현대에 이르러 인간의 손길을 거쳐 과거에는 먹기 힘들었거나 맛이 없었던 것들이 맛있고 먹기 편하게 개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을 처음 방문한 한 일본인이 마트에서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는 얼마 전 딸아이와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생애 첫 한국 방문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과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더군요. 비행기에 탑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금세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딸과 함께 한국 여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딸이 초등학생 무렵 갑자기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의 영향인가 싶었는데 그 후로 딸의 관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딸의 이런 관심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고 약간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한국과 관련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너무 자주 접하게 되었고 혹시라도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딸아이에게 잘못된 가치관이 생겨나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딸을 둔 아빠라면 아마 대부분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컴퓨터 접속을 막는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딸의 반항심만 커져가는 것 같아 결국 하루에 딱 1시간만 관련 콘텐츠를 접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의외로 딸은 이 약속을 잘 지켰고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자 딸은 느닷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데 무슨 아르바이트냐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못해주는 형편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공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어른으로서 딸만큼은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겠다니 제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내는 제게 딸아이를 너무 강압적으로만 대하면 오히려 엇나갈 수 있다며 무조건 맞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내 역시 육아가 처음이기에 아이를 키우는 모든 순간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딸과 마주 앉아 왜 돈을 벌고 싶은지 차분히 물었습니다. 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한국 가수 굿즈를 사고 한국 김을 마음껏 사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최신 전자기기나 화장품을 갖고 싶다고 했다면 오히려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고작 한국 가수 굿즈와 한국 김이라니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으로 한국 김을 맛보았는데 그 맛이 너무나 인상 깊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한국 가수 굿즈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사고 김은 아빠가 가끔 사주겠다고 약속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트에서 한국 김을 사와 저녁 식탁에 올렸습니다. 분명 일본 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도 짭짤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감돌고 자꾸만 손이 가는 것이 마치 태어나 처음 명란젓을 맛보았을 때의 신선한 충격과 비슷했습니다. 아, 이래서 딸아이가 그토록 한국 김을 먹고 싶어 했구나. 조금은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집 식탁에는 꽤 자주 한국 김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벌써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한국 문화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중학생 때 혹은 늦어도 고등학생 때쯤이면 그 관심이 시들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며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대체 한국 문화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인지 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딸의 방 벽은 온통 한국 가수 포스터로 도배되어 있고 항상 한국 노래를 들으며 쉬는 날이면 방에 틀어박혀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던 딸이 몇 달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한국 여행을 보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고 저는 무심결에 알겠다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원래 딸은 혼자서 한국 여행을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도저히 불안해서 딸을 혼자 한국 같은 나라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가거나 아니면 가족 모두 함께 가는 조건으로 허락하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첫 가족 해외여행을 한국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저희 가족의 첫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들이나 부모님, 그리고 주변의 많은 어른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감정을 굳이 따지자면 부정적인 쪽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김 역시 본래 일본의 것인데 한국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긴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딸이 처음 한국 김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도 역시 한국은 일본의 많은 것을 따라 하고 훔쳐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에 소금 좀 뿌리고 참기름 좀 발랐다고 해서 일본 김이 한국 김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 안고 한국 여행을 하던 중 저는 한 대형 마트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의 일본 딸기가 한국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판매되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딸에게 물어 확인했는데 정확히 한국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제가 아는 일본 딸기와 생김새가 똑같은데 대체 이게 한국산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딸기는 전 세계적으로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독보적인 맛과 모양을 자랑하죠. 서양 딸기는 보통 크기가 크고 단맛이 덜해 주로 잼이나 가공용으로 쓰이지만 일본 딸기는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아 주로 생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마트에서는 일본산 딸기가 현지 딸기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특히 딸기는 일본의 중요한 과일 수출 품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일본인에게 딸기는 단순한 과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그런 일본 딸기가 한국에서는 버젓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서 당장 마트 책임자를 불러 왜 이런 잘못된 표기를 하고 있는지 따져 묻고 싶었지만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데다 외국인인 제가 한국마트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조용히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딸에게 부탁해 한국 인터넷에서 딸기에 대해 검색해 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호텔 컴퓨터를 이용해 한국어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고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딸기의 정체는 바로 설향이라는 이름의 한국 고유 품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역시 일본 딸기 품종을 수입해 로열티를 지불하며 재배했지만 이후 자체적인 품종 개발에 온 힘을 쏟았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설향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소비되는 딸기의 대부분은 바로 이 설향이며 일본 품종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지점은 이 설향이라는 품종이 결국 일본 딸기를 개량하고 교배하여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딸기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당당히 한국산 품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심지어 다음 날 마트에서 이 설향 딸기를 사서 가족들과 함께 먹어보았는데 솔직히 일본 딸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오히려 일본 딸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미 해외 시장에서는 일본 딸기와 한국의 설향 딸기가 치열한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